네, 반갑습니다. 3월 13일 목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만길인데도 시장의 부합 장세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크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보이죠. 특히 막판에 조금 매수세가 가담이 되면서 증시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위치 있죠. 2570 한 2포인트, 3포인트 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딱 거기에 맞춰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지수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 참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얍삽한 그런 행동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가 10분 또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아무튼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마무리가 된 거고요. 조선주하고 방산주들이 그래도 다시 반등세를 보이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차익 매도가 나오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거 아닌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만기일 지나고 나서 수급이 또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대형주들은 대체적으로 좀 하락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뭐 오늘은 그 2차전지와 바이오 쪽이 조금 안 좋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좀 하락세 보였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뒤로 밀리는 형태의 모습 좀 보였습니다만 아주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합니다. 국회 통과가 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권만 남아 있는데 일단은 뭐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이 또 오지 않을까라고 걱정들도 하고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대해서 또 말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먼저 살펴보시면은요. 코스피 지수가 2573포인트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그 위치죠. 딱 2600에서 2550 사이 구간에 들어가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딱 2575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위치로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에 다 끌어올렸어요. 마지막에 여기 2561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순식간에 여기 한 10몇 포인트를 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는 마이너스 0.5 정도였는데 이게 마이너스 0.05로 마무리가 되면서 대형주 위주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마이너스 1.4 정도 있다가 플러스로 바뀌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지수를 만들기 위한 그런 포지션들이 계속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뻔히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되게 속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될 수도 있겠어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주가를 밀어버리는 형태로 진행이 됐죠. 그래서 뭐 오늘 사실은 시장 상황 자체가 계속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만기라는 어떤 부담감이 계속 작용이 좀 됐을 거고요. 그리고 수급의 어떤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만들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부분들은 일단 좀 더 지켜봐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포지션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살짝 또 아래로 들어오게 되면서 좀 불안한 형태로 진행이 좀 됐습니다. 코스닥 쪽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밀리고 2차전지 바이오 쪽이 밀리게 되면 코스닥 쪽이 약간 애매할 수도 있죠. 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HLB 이쪽에서 또 이벤트가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잘못된다 그러면은 문제가 좀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 자체의 어떤 포지션은 일단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살짝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개별주들의 움직임들이 좀 나빠질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대형주 쪽에 수급이 좀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은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살펴보시면은요.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다가 마지막에 변화를 좀 줬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매도 쪽으로,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매수 쪽으로 들어갔는데 뭐 일단 연기금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하락 추세로 계속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은 이제 만길이기 때문에 저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굳이 따지고 보자면 큰 어려움이나 움직임, 뭐 나쁜 점 이런 부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오늘 금융투자 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주 쪽에 매수가 좀 많이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수를 만들어 놓은 모습인데 지수 포인트가 뭐 크게 벗어나 있거나 어디 상단에 걸려 있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매도가 나올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수급 동향도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으로 볼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보여지네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36입니다. 아침에 거의 2% 정도 상승했었는데 밀려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괜찮고요. 하이닉스는 장 막판까지 마이너스 1.4 정도. 이게 장중에 2.8%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1.7까지 빠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4%
없는 하락을 보였었다가 지금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네. 대신에 LG에너솔루션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낙폭을 키우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 위험한 단계까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지선 이탈하게 된다면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105만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지지선이니까 한번 지켜보자고 말씀 좀 드렸는데, 만약 이게 깨지게 된다면 100만원도 또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주의 좀 해야 되겠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또 막판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같이 포함되면서 상승세를 좀 유지해 줬습니다. 얘네들이 또 반등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괜찮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오늘 플러스, 기아도 플러스, 다 괜찮죠? 네, 좋은 흐름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고려아연 좀 많이 빠졌고요. LG와 2차전지 쪽이 조금 나빠요. 그죠?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네,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데드크로스 나온 상태라서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빠질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좀 많이 올랐던 네, 두산에너빌리티도 좀 빠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도 상승 포인트 유지하고 있었는데 빠지면서 보합으로 마무리됐고,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죠? 네, 삼성중공업도 마이너스 전환됐고요. 2차전지 쪽 계속 약세 보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현대로템, 방산 쪽이 일단 좀 괜찮은 것 같아 보여요. 그죠? 방산 쪽 상승은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볼 수 있겠고, 그 외에 2차전지가 제일 네, 나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LID 넥스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서는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보이죠? 네, 그런 쪽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들이 막 섞여 있을 거예요. 오늘은 만길이라서 안 그래도 좀 복잡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이 플러스로 유지가 됐지만 역시 윗꼬리가 달린 모습이 불안하고요. 코롱티슈진이 오늘 신고가였지만 네, 역시 윗꼬리. 그 다음에 대부분의 종목들 다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낙폭이 좀 커지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HLB도 마이너스 5%대. 이렇게 되면 진짜 FDA 승인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좀 불안정한 모습이네요. 지난번에도 그 FDA 승인 안 날 때도 이렇게 조금 빠지는 듯 하다가 확 밀려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미리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이렇게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이제 뭐 내려간 것도 있고, 지금 근데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내렸고요. 네,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그냥 네, 보합 수준 유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등락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시면은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333개 상승이고요. 540개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533개 상승에 1085개 하락. 겉으로 보기에도 지금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죠.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자, 상승률 같은 경우는 한국첨단소재, 플라즈맵이 상한가 이어갔고요. 토마토 시스템, 율호, 파이버 프로, 잘 모르는 것들이 많네요. 네, 이름을 바꾼 건지 원래 모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LS는 일단 상승 기조 유지가 됐었고요. 캠트로닉스, 위너스 뭐 등등등 상승한 종목도 있는데 시총이 이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상승 종목 29개로 좀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ETF 제외하게 되면 한 24개 정도 오늘 상승했다. 24개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한 20개 초반, 네, 그 정도. 상승 종목이 많지가 않네요. 상승 포인트도 별로 안 좋겠는데 2.1로 떨어졌네요. 아까 아침에 2.7이었잖아요. 잘하면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하락률 살펴보시면 더 테크놀로지 등등등 ETF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9%까지 떨어진 것은 또 이것도 많지는 않네요. 네, 4-5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중간 정도 시점에서 낙폭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2.93, 마이너스 1%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졌네요. 저는 아까 보니까, 아침에 엄청 수익률이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다 내려가가지고요. 플러스 0.2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플러스 0.2 정도 마무리된 것 같은데, 마이너스 1이 평균이네요. 네, 마이너스 1% 정도가 평균이다. 와, 오늘 시장이 제법 안 좋았군요. 코스닥 쪽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손실률이 더 클 거로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담스럽겠다라는 느낌이 좀 있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네, 그냥 보합에서 조금 더 네, 수익이었다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은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죠? 기관 쪽에서는 이거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네, 쭉 들어왔어요. 이 금융투자애들이 들어온 거죠. 네, 막판에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내일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매수 많이 했고요. 기아,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또 잘 올라가네요. 자, 포스코 DX, 현대중공업 등등등에서 골고루 시총 상위 쪽 위주로 매수가 좀 들어와 줬고요. 롯데케미칼은 오늘 또 10% 올랐어요.
아, 현대로템이구나. 네, 현대로템. 현대로템이 오늘 많이 오른 거예요. 롯데케미칼 누가 뭐야, 이거. 네, 현대로템. 오늘 신고가 나오는 거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매도는 SDI, 그 다음에 하나 쪽에 있는 부분들, 네, 방산주 쪽 좀 매도가 있었고, LG이노텍, 그 다음에 LG에너솔루션. 2차전지가 좀 대체적으로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현대건설도 오늘 낙폭 계속 키웠죠. 이 부분들도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지금 37,500원의 고점이었다라면 거의 한 마이너스 한 20% 나오지 않나요? 네, 변동성 한 15% 정도 나왔겠네. 근데 이 변동성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격이 벌어지면 조정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매매를 열심히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외국인 쪽 넘어가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매수 들어오면서 주가를 올려놨군요. 현대로템 이런 것들. 네, 얘네들 아직까지는 방산 쪽하고 움직임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오션 오늘 매수 좀 들어왔고요. 하나 쪽 오늘 매수 좀 들어왔네요. 외국인들이.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 금양도 오늘 매수 들어갔네. 네, 금양도 오늘 많이 올랐네요. 매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들은 일단 지수를 어느 쪽으로 떨구는 쪽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기관하고 반대로 움직였죠. 그래서 외국인이 털어먹는 부분들은 기관이 금융투자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오늘은 큰 의미는 없어요. 삼성중공업, SK이노베이션 등등등 매도가 좀 진행됐고요. 약간 반대되는 입장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수급 동향은 보면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장이 이제 내일이 좀 중요하겠죠. 오늘 이제 주가 흐름이 미국에서 또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다음에 다음 주 FOMC를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고, 자,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볼게요. 자, 상법 개정 뉴스가 나왔는데 아까 이렇게 장중에 통과가 된 거예요. 네, 야당을 주도로 해서 국회가 통과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은 이제 여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이 최성목 대행에게 제2요구권, 이게 거부권이죠.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상법 개정까지도 거부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있네요. 그죠?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뭐 등등 해가지고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것만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2요구권 행사가 진행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상법에서 보면은 어떤 거냐면, 두 가지가 골자입니다. 자,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다. 그 다음에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자주주총회 도입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의결권 행사할 때 직접적으로 회사 주주총회 가지 않고도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뭔가 좀 참여하기가 편하겠죠. 네, 편해지는 상황이 좀 됩니다. 의결권 행사가 좀 편해지는 모습이 좀 나오는 거고,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이사가 충실해야 되는 대상을 회사가 아니라 회사 및 주주, 즉 회사의 이익을 가장 최우선에 놓고 사업이나 뭐 투자, M&A 뭐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쪼개기 상장, 물적 분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M&A가 됐든 아니면은 뭐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 뭐 배당금도 포함될 수도 있겠고요. 뭐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주주 입장에서 이것이 이득인지 아닌지도 따져봐야 되는 얘기죠. 지난번에 LG화학이 LG에너솔루션 물적 분할 이후에 상장시킨 거는 주주의 어떤 이익에 굉장히 반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공포 이후에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당장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면 준비를 차곡차곡 해낼 필요도 있겠죠. 물론 그 기간이 오기 전에 먼저 막 그냥 이런 것들, 나쁜 것들 시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 상법 개정이 진행이 되고 나면 이런 그동안 있었던 우리가 좀 억울하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면에 회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반발을 좀 해야 되겠죠? 왜냐면 경영 의사결정에 대해서 딴지가 너무 걸릴 것이다. 자, 우리는 분할 상장을 하기로 마음 먹었어! 그랬는데 주주들이 반대하고 나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소송을 건다. 야, 이거 주주의 가치를 엄청나게 훼손한 건데 니들 이게 뭐냐? 이렇게 되면은 경영진들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경영 결정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는데, 주주 가치와 회사의 이익을 모두 만족시키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그렇지 않지 않나요? 네, 그거 뭐 똑똑하신 분들이 잘 하시면 되지. 네, 그렇잖아. 물적 분할을 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사업부 분리해. 분리한 다음에 주주들한테도 그런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네, 그죠? 근데 지난번처럼 이렇게 그 LG에너솔루션 물적 분할할 때처럼 홀랑 그냥 중요 사업부만 딱 띄워가지고 저쪽에다 던져놓고서 주주도 다 엿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자는 것이지 뭐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것들을 막 노리고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법 개정이 되게 되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이제 또 검토할 수 있게 되고 또 시장에 뭐 배당도 당연히 포함되겠지만은 이제 조금 더 안전하다는 느낌의 투자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네, 제2요구권이 행사될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거를 왜 행사를 해야 되지? 라는 식의 생각은 좀 들 것 같아요. 투자자 입장이라면은 이거는 조금 애매하죠. 네, 그냥 반대에 대한 반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이런 것들은 그냥 초당적인 부분에서 결론을 좀 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물론 회사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머리가 아픈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네,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아무튼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지켜보고요. 네, 뭐 제가 이슈 진단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또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시장에게는 호재성 재료를 작용할 수 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저녁에는 무방이 있죠. 9시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9시 무방에서 또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